자, 그렇다면 수박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건 김옥원 고수께서 예. 수박 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수박 자체가 이제 당도가 있고 수박이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과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이제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 있는 이제 독소, 요산 같은 걸 이제 좋게 만들어가 빼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음식 자체가. 네.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사작용도 안 돼가지고 올 수 있는데 수박을 조금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하려 그러면 소금을 쳐 먹으면 좋아요. 천일염을. 미네랄이라든가 아니면은 붓기를 좀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빠져 더 붙지. 천일염을 아니죠. 한의학적으로 봐서 그게 정말 지금 괜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소금을 뿌리면은 삼투압 작용이 인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잊어버렸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맞는데 네.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혈액 속의 수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종이 심해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수박의 경우는 과일 중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지수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식후에 그냥 디저트로 한 조각 정도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수박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밥 먹기 전에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요. 그럼 밥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밥을 적게 저는 먹고. 그렇게 반대로 먹어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차라리 밥을 먹고 그다음에 수박을 먹는 게 나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수박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사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반찬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밥 자체가 혈당을 높이지만 반찬을 같이 먹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 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박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 식습관을 바꾸셔야겠네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예, 운동 후에 먹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안 갑니다. 후에 2시간 내에 먹지 마라 뭐 그런 게 없고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운동하고 나서 어쨌든 운동의 효과가 남아 있을 때 그때 먹잖아요. 그러면 근육 속에도 탄수화물을 비축해야 되는 창고가 있거든요. 근육이 먼저 써요. 그 근육이 먼저 자기네 창고에 비축해 놓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가요. 기회창이라고 그러는데 운동 끝난 30분 맞습니다. 안에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그걸 몸에서 흡수를 하고 근육을 키워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후식은 뭐가 있어요? 고구마라든지 바나나 같은 그런 거. 직후에 한 50분 정도 안에 그 기회창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느 정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다음에 수분, 수박 같은 거 이런 걸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에서 더 근육을 만드는 작용을 하니까 더 도움이 돼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하여튼 수박은 예. 신장 마무리 짓겠어요. 마무리 짓겠어. 신장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이 네. 좀 적게 먹으세요. 그러세요? 예, 좀 적게 먹으세요. 아셨죠? 네. 자, 새겨들으세요. 네, 새겨들으세요. 네. 자, 다음 속설입니다. 찜질방에 자주 가면 살이 빠진다. 과연 살이 많이 빠질까? 찜질방을 상당히 또 즐기는 분들도 있으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찜질방, 사우나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요. 사실 수분이 많이 빠지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이 이렇게 소비되고 이런 과정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우나 가면서 도움이 되는 게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푸시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잇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 경우 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살 빼기 위해서 그 찜방 안에서 땀을 네. 빼고 네. 올라와서 잠깐 또 쉬어주고 거기서 운동을 해주고 이러면 네. 그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되게 뜨거운 온도나 너무 과도한 강도가 아닌 운동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신욕이나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을 돕게 하는 이런 작용은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으니까요. 예.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찜질방은 가면 맥반석 계란 먹어야지. 아니, 그리고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성재 트레이너는 찜질방은 오지 마세요. 우리가 좀 힘들어요. 자, 이제 다음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속근육 키우면 평생 요요 걱정 없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겉근육도 안 되고 바깥 근육 만들기 어려워 죽겠는데. 자, 어느 분의 주장입니까? 보여주세요.
트레이너 최성조 고수. 속근육의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속근육이에요. 가장 우리의 그 몸의 중심, 뼈, 인대, 건 이런 데 잡아주고 있는 그런 안쪽 근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작 근육인데, 우리 예. 몸에서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면서 뭐 내장기관, 뼈 이런 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도 살짝 허리를 펴고 예,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붙여서 야, 허리만 이쪽에 바르게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이게 뒤로 슉 밀려가는 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만 바로 잡아도 다른 자세가. 이 허리를 잡아주는 뼈가 저절로 긴장되면서 네. 이 속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간다. 예. 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속근육부터 강화시키면 여러분들도 정말 몸짱 정말 어렵지 않고요. 네. 몸짱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만 바르게 한다고 단련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뭔가 예, 트레이닝이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또 아닐까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걸 좀 준비해봤어요. 변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분이 이상한 취미가 있으시네. 스타킹은 집에 그냥 올이 나가거나 뭐 빵꾸난 구멍난 스타킹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킹을 이용해서 네. 운동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안 쓰는 이런 스타킹을 일단 하나면 좀 강도가 약할 수 있고요. 2겹 아니면 3겹 해서 좀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강도가 약하게 해서 시작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어깨 쪽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타킹을 뭐 무늬나 고리 같은데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 자세에서 손을 최대한 안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 놓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이 탄력을 느끼면서 고정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팔씨름하는 동작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팔씨름 하듯이. 그래서 이 동작은 이 겉으로 삼각근 안에 회전근개라고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4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동작,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안쪽으로, 네,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뒤로, 밑에서 뒤로, 아까랑 반대로. 네, 그래서 이 4가지 동작을 반복하시면 이 어깨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윤 씨도 뭐 좀 시켜줘요, 불쌍해. 네네. 그러니까 아니 잘 잡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문고리 취급하는 겁니까? 연예인인데. 말씀은 고마운데요. 지금 간신히 서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복부 근육. 그러니까 복부의 속근육을 좀 요건 궁금해. 자, 살짝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예, 이렇게 그냥 발에 걸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동작을 하면 사실 힘든데 걸쳐 놓고 이렇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예, 이렇게 움직여주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횟수를 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시기는요? 호흡은 보통 호흡은 이렇게 몸이 수축될 때 내쉬는 호흡을 하거든요. 힘내라고 많이 표현해요. 힘들 때 내쉰다. 그래서 힘이 들어갈 때.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까 최 고수께서는 쉬워 보이던데 아니 중심을 일단 잡아야죠. 중심? 예. 중심 잡게 되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아버지. 고개가 가는 거잖아요, 고개가. 고개는 너무 아쉽게 하지 고개가. 마시고요.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누우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이렇게 누우는 자세에서 살짝 무릎 구부리면서 상체를 일으켰다가 무릎을 구부리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아니 무릎을 구부리면서 네, 이렇게 살짝 저게 애만 부르 안 된다. 안 돼. 전하 아들이 옵니다. 형님 안 돼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호건 고수가 자신 있다 아니, 그러는데 강도는 가볍게 하지. 안 된다니까. 약간 길게 잡으세요. 끝을. 네, 그래서 왜또 받을 가도 좋아. 안 된다니까. 이 간단하지가 않네요. 안 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주 쉬운데. 쉽지 않아요. 오천희 씨도 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저도 운동 많이 하고 있고. 네. 좀 네. 보여주실 만한 무슨 간단한 운동법 같은 건 없어요? 평소에 걸음 네. 많이 걸으시잖아요. 예. 지하철 이용하셔도 그렇고 도보로 이용하셔도 그렇고 네. 걸을 때도 저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걷거든요. 그럴 때 운동을 항상 신어야 된다고 봐요. 걸을 때는 힐을 신으면 척추도 휘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 뭐 마사이 워킹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걸을 때 뒤꿈치 먼저 닫고 그다음에 발 전체를 디디고 그다음에 앞꿈치 띄워주고 약간 엉덩이 이렇게 조이시는 느낌으로 재수가 좀 없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걸으시면 경보하듯이. 네, 경보하듯이 항상 걸으시고 긴장된 상태로 딱 걸으시면 네. 보통 걸은 걸음보다 한 10배에서 5배 정도 힘들어요, 사실은. 안성영 씨 한번 갑시다, 안성영 씨. 자, 아, 제가 또 나와야 됩니까? 갑시다. 이런 평소에 여러분의 워킹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지만 운동이 되는 건 오케이. 일단 엉덩이 힘을 주고 조여. 등을 꼿꼿이 핀 다음에 항문을 조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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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으란 얘기죠. 맞습니다. 몸매가 날씬해지긴 하겠지만 인간관계 다 떨어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살이 쪄서 허벅지가 이렇게 굵은 사람은 무릎박도 붙여지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걸으려는 거냐고요. 아니 저도 그렇게 걷고 싶어요. 예. 아니 걸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엉덩이를 조이라고요? 예, 이렇게, 예. 네, 조여요. 조이고 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네. 닿고 가슴을 자, 펴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걸으라고 하지만 두 개도 못 가서 다리 쥐가 나게 생겼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근데 쥐가? 우리가 보통 자기 키에서 110을 빼면요 연예인 여자, 체중이고요. 100을 빼면 남자. 보통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기준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뭐 미스코리아처럼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지금 내 현재 몸 상태를 지금보다라도 조금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몸속의 체지방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25% 이상, 여자들의 경우에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가만히 방치해두면 점점 살이 찌게 돼요.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살을 빼서 건강해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예, 보면은 실제로 이 미의 기준을 떠나가지고 체중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와요, 실제로. 무릎 관절, 그다음에 발목 관절, 허리 관절 이런 것들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박 교수님 말씀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살을 좀 빼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게 몸이 골병이 드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자체가. 카펜터스라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 캐런 카펜터스가 마른 여자인데 마른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작용을 해서 이것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폭식증으로 갔어요. 그래서 2달 만에 15kg에서 한 20kg가 살이 찐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극심한 이제 다이어트, 뭐라고 할까요? 먹지 말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식증인가요? 단식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단식이 결국은 거식증으로 이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완전히 그 말년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마지막에 그녀의 몸무게가 30kg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요요 현상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은 꼭 폭식증이 많이 빠지게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양이 막 5배, 10배를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위가 밑으로 처지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또 억지로 토해내서 위라든지 또 그 이빨 또 목구멍 이런 데가 다 상해요. 위산이 역류하니까요. 그렇죠.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막 얘기한 건데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근거가 있죠. 워낙에 거식증은요 네. 정신과적 응급이에요. 왜냐하면 30kg까지 빠지게 되면 사실 전해질 이상도 오고요. 심하게는 심장마비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정신과 응급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식증. 정신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거식증 얘기하셨는데요. 또 다른 팝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너무 찌는 데다 그 살이 찌면서 몸이 망가져서 변비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을 해결하지 못해서 로큰롤의 황제가 자기
집에 있는 변기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스트레스의 하나의 다이어트고 또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스트레스에 의한 또 극단적인 경우인 거죠. 예. 아마 여자분들은 다 한 번쯤 이런 짓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짓입니까? 아이, 들 먹고 운동하면은 살 빠진 거 누구나 알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의학의 힘을 좀 빌어보자 해서 다이어트 약이라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이걸 먹으면 식욕이 억제가 된대요. 먹고 싶은 욕구가 없고. 정말 하루 이틀은 음식 생각이 안 났어요. 어허. 계속 먹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 제가 약을 이겨요. 식욕 억제제를 먹어도 다시 식욕이 내 생겨요? 식욕이 약을 이겨. 밥이 들어가고 센 체질이에요. 과자도 땡기고 체험적인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식욕 억제제가 계속 먹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인데요. 자, 보면 식욕 억제제로 식욕을 누르는 것과 내 몸에서 나오는 식욕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식욕 억제제는 힘이 일정하죠. 근데 내 몸에서 나오는 식욕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니를 내가 굶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스트레스 무지 받았다?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에서 결국은 내 식욕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식욕에 관련된 회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으로 한두 개 회로를 잘라봐야 네. 다른 회로를 통해서 또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쉽지가 식욕이 않군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영 이건 단시간에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쓰고 제대로 빨리 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약을 먹으면서 식사 조절을 제대로 하고 운동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약을 예. 먹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몸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의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이 나 운동하기도 귀찮고 뭐 다이어트하기도 귀찮으니까 약으로 뺄래. 100% 유효가 옵니다. 헬스클럽에 좀 불편한 진실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헬스클럽을 애용을 하는데 네.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이 하도 살이 찌니까 제발 좀 헬스클럽 좀 가라. 그래서 부인이 이제 몸짱이 됐어요. 근데 이혼을 한 거예요. 모든 길은 이혼으로부터 난 거야? 아니 부부 금실이 좋아졌을 것 알아맞혀보세요. 같은데. 왜 이혼했을까요? 여자가 바람이 트레이너 그렇죠. 이 잘생긴 트레이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너분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트레이너분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완전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차렸어요, 그분하고. 살림을 차려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트레이너에게 바친 거예요. 새로운 집하고 뭐 헬스클럽도 차려주고. 그럼 최성조 트레이너가 뭐가 돼요? 아니 정말 아니 극히 일부고 말씀에 저는 정말 동조를 하는 게요. 저렇게 멋진 분하고 2시간, 3시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 동안은 나도 몸짱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밥 끼니 적게 먹고 물만 마시고 집에 와서 탁 보면 쭈글쭈글하게 늘어져서 남편이 왔어 하고 반기면 그거 바람 안 나겠냐라는 거죠. 마무리할 말씀 간단히 해주시고.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들 때 큰 돈을 들이고 어렵게 해서 뭐 이게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분 많은데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펴서 적당한 긴장을 갖게 하는 그런 속근육을 키우면 바르게 체형이 유지되면서 네. 건강한 생활이 또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성도 고수의 비법이었습니다.